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8살 손자의 절박한 속삭임이 평화로운 오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맨발로 집 밖을 뛰쳐나왔지만 왜 도망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이 가족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자가 알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도 들려주세요. 따스한 10월의 일요일 오후 아들 진우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된 할머니 영자는 손자 민준이 건넨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기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영자에게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민준아,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나? 영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며느리 선영이 과일을 깎고 있었고 진우는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가족의 모습 속에서 영자는 오늘따라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과일을 깎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진우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사과 드세요. 선영이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영의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아, 네.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선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영자의 팔을 잡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같이 방에 가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민준의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갑자기 무슨 소리니? 도망가라니? 할머니가 위험해요. 정말로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니? 할머니에게 말해줘.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할머니 집에서 말할게요. 제발 지금 가세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이끌며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우와 선영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에 신경 쓰며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나가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네. 집에 가서 약 먹고 쉬어야겠어. 영자가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괜찮다. 그냥 피곤한 것 같아. 민준아, 할머니 배웅해 줄래? 민준이 재빨리 영자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신발을 신으려 했지만 민준이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영자는 민준의 다급함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집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등을 떠밀듯 재촉했고 영자는 숨이 찰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아들 집을 벗어났습니다. 몇 분 후 영자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절박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창문 너머로 아들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그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손자 민준이 알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영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절박한 표정과 도망가세요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던 영자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영자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나온 것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무엇보다 민준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어제 갑자기 아프셔서 놀랐어요. 괜찮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영자가 거실로 들어서자 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민준이는 어디 있니? 학교 갔어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준과 이야기해야 했는데 학교에 가 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자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민준의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어제 본 그림들과는 다른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도 민준이가 그린 거니? 네, 요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영자가 그림들을 하나씩 넘겨보던 중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빠와 민준은 웃고 있었지만 엄마만 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엄마의 눈에서 파란색으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 그림에서 엄마가 우는 이유가 뭐지? 선영이 그림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민준이가 그냥 장난으로 그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끔 이상하게 그리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반응이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민준이가 어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갑자기 도망가라고 하더라고. 진우와 선영이 동시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나보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라. 위험하다고. 아이가 무슨 장난을 치나 보네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진우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과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 해요. 무슨 일이니? 회사 일이에요. 금방 돌아올게요. 진우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진우의 급작스러운 외출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영과 단둘이 남게 된 영자는 며느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손을 비비적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아,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선영이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선영의 손목에 뭔가 이상한 자국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는 선영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영자는 선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문 쪽을 신경 쓰고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아, 혹시 무슨 일 있니? 너무 예민해 보여. 그냥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보다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일은 잘 해결됐니? 영자가 물었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점심 먹을래? 괜찮다. 배고프지 않아.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이 위축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조심스럽게 집 안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영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제와 같은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왔다. 어서 와서 안아줘. 민준이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영자는 손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진우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이 아빠의 부름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빠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영자는 민준의 이상한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자가 아빠를 부르는 소리에 그렇게 긴장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부르시니까 가보렴.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민준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는 손자와 함께 진우가 앉아있는 소파로 향했습니다. 아빠, 왜 불렀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숙제는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그럼 방에 가서 공부해. 할머니랑 아빠가 이야기할 게 있어. 진우의 말에 민준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금방 갈게. 영자가 손자를 안심시켰지만 민준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결국 민준은 방으로 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둔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단둘이 남게 된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뭔가 절망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별일 없어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시계를 확인하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진우야, 어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니니? 진우가 잠깐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이 그릇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영자가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진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볼게요. 진우가 부엌으로 가자 곧바로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덜렁거려? 미안해. 그냥 실수했어. 요즘 너무 신경질적이야. 좀 조심해. 진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진우와 선영이 함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선영아, 다친 데는 없지?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선영이 대답하며 소매를 내리는 모습을 영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손목에 보라색 멍이 살짝 보였습니다.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손목에 있는 멍은 분명히 누군가가 세게 잡아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손목은 어떻게 된 거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소매를 더 내렸습니다. 아, 이건 며칠 전에 문에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선영의 변명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진우 역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에 부딪혔다고? 근데 왜 손목에 그런 자국이? 어머니, 별것 아니에요. 진짜 그냥 실수로 생긴 거예요. 선영이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진우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요즘 나가는 일이 많네. 그냥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진우가 서둘러 나간 후 집안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선영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요. 민준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니?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민준이 잠깐 엄마를 쳐다본 후 할머니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쁜 아저씨들이 와요. 영자는 손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쁜 아저씨들이? 언제? 밤에 와서 아빠랑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무서워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하던?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아빠가 무서워해요. 엄마도 울어요. 영자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언제부터 그런 아저씨들이 왔니?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한 번만 왔는데 요즘은 자주 와요. 영자는 이제야 아들 가족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불안한 모습, 선영의 위축된 태도, 그리고 민준의 공포감까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자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오늘은 집에 가서 자야겠어. 어머니, 왜요? 여기서 주무시다 가세요. 선영이 만류했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다음에 올게.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고 싶어. 민준이 할머니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와주세요. 영자는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영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영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영 손목의 멍, 민준의 공포감, 그리고 진우의 불안한 모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자 민준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쁜 아저씨들이 온다는 말, 아빠가 무서워한다는 말, 그리고 엄마가 온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영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 집을 바라보니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영자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놓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영자는 궁금해서 현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할머니라고 민준의 어설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언제 이걸 갖다 놨지? 영자는 편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민준의 글씨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쁜 아저씨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 아저씨들이 할머니 돈도 가져가려고 해요. 아빠가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할머니 집 주소를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민준. 영자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영자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돈까지 노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즉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영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편지가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아들 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남자들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고 그 중에 진우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문 근처로 가서 조심스럽게 밖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집 안에서는 계속해서 큰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온 거구나. 영자는 민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소리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영자는 무서워서 불을 끄고 커튼을 친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검은 승용차들이 떠났습니다. 아들 집의 불도 꺼졌습니다. 영자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진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돈까지 노리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합쳐서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것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빚쟁이들에게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나간 후였습니다. 선영만 집에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창백했습니다. 선영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영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젯밤에 큰 소리 나는 거 다 들었어. 그리고 민준이가 편지도 남겼고. 영자가 민준의 편지를 꺼내 보이자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선영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해줘. 진우가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진 거니? 선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때가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니? 영자의 다그침에 선영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얼마나 빌렸는데? 5억 원이요. 영자는 그 금액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5억 원이라고?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빌렸어? 사채업체에서요. 처음에는 1억 원만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계속 불어났어요. 영자는 아들이 이렇게 큰 빚에 휘말린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가 어머니께 돈을 부탁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담보로 잡을 수 있다고. 영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나한테 도망가라고 한 거구나. 민준이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요. 영자는 손자 민준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겨우 8살인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선영과의 대화 이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빚쟁이들이 자신의 재산까지 노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영자는 아들 집 상황이 걱정되어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어젯밤에 진우 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일이요? 밤에 큰 소리가 나더니 새벽에 구급차가 왔어요. 선영이를 싣고 갔던데.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구급차요? 선영이를? 네, 새벽 3시쯤이었나? 119가 와서 선영이를 들것에 싣고 갔어요. 진우도 따라갔고요. 영자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진우야, 선영이가 어떻게 된 거니? 구급차가 왔다던데? 어머니, 지금 병원에 있어요. 선영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어느 병원이야? 지금 갈게.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영자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대기실에서 진우와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아파요. 민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꽉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어떻게 다쳤는지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민준이 잠깐 아빠를 쳐다본 후 할머니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봐. 영자가 진우를 불러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영이가 어떻게 다친 거니?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가 다 봤어.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선영이를 때렸다는 거야?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선영이를 때렸어? 어머니, 저도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그래서 홧김에 영자는 아들의 변명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빚 때문이라고? 그게 사람을 때릴 이유가 되니?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영자와 진우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이 갈비뼈에 금이 가고 뇌진탕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깐 진우를 쳐다본 후 계속 말했습니다. 외상의 양상을 보면 단순한 낙상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부와 등 부위에 타박상이 여러 곳 있고 손목에도 강하게 잡힌 자국이 있습니다. 영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말씀이세요? 의학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계시니 진우가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며느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 후에 병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병실에서 선영을 만났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반쪽이 부어올라 있었고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선영아. 영자의 목소리에 선영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아파? 많이 아프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정말로 계단에서 넘어진 거니? 선영이 잠깐 주저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가, 진우가 때린 거야?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의사한테도 넘어졌다고 했잖아. 진우 씨가 만약에 말하면 더 큰일 날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도 위험하다고. 영자는 아들이 며느리를 때린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후에도 협박을 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쟁이들은 계속 돈을 요구하고 진우 씨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영자는 선영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아, 일단 치료부터 받자.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진우도 정신 차려야 하고 민준이도 보호해야 해. 영자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괜찮아요? 응, 괜찮을 거야. 민준아,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거 자주 봤니? 네. 요즘 자주 봤어요. 특히 나쁜 아저씨들이 다녀간 날에는 영자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가 이런 끔찍한 상황을 혼자 견뎌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민준아, 이제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그래, 약속해. 영자는 손자와 약속을 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영자는 아들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우는 병원 복도에서 영자의 호출을 받고 자판기 앞으로 따라왔습니다. 진우야,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영이를 때린 이유가 뭐야? 어머니, 저도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이 어제 와서 협박하고 돈을 당장 안 갚으면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사람을 때릴 이유가 되니? 아니에요. 그런데 선영이가, 진우가 잠깐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선영이가 내 돈을? 네, 어머니 집 금고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어제 그걸 발견하고 추궁했더니 인정하더라고요. 영자는 진우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야? 선영이가 그런 짓을? 네,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직접 인정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때린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른 아들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어? 빚쟁이들한테 줬어요.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집에 와요? 민준아, 엄마는 병원에서 좀 더 치료받아야 해. 민준이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엄마를 때렸어요? 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언제 엄마를 봤어요. 아빠가 엄마 배를 발로 찼어요. 민준의 말에 영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선영이 배를 발로 찼다고? 어머니, 그건 민준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그때 민준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민준아, 무슨 소리니? 영자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예요. 엄마는 할머니 돈 안 가져갔어요. 아빠가 혼자 가져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정말이야? 내가 봤어? 네, 봤어요. 아빠가 밤에 할머니 집에 가서 돈 가져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져갔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영자는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간 거야? 네. 열쇠가 있어서. 선영이는 모르는 일이에요. 영자는 아들의 배신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열쇠를 맡겼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선영이를 때린 이유는 뭐야? 선영이가 제가 훔친 걸 알고 반대했어요. 어머니께 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때린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행동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머니, 정말 급했어요. 빚쟁이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훔쳐가고 선영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영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영자는 손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영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선영이한테도 사과하고 민준이한테도 사과해야 해. 진우가 민준에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잘못했고 할머니한테도 잘못했어. 민준이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안 때릴 거죠? 그래, 절대 안 때릴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컸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진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저는 모르겠어요. 빚은 너무 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빚쟁이들이 언제 또 올까? 모르겠어요. 1천만 원으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곧 또 올 거예요. 영자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선영이한테 가서 사과부터 해. 네, 그러겠어요. 그리고 민준이 앞에서 다시는 폭력적인 모습 보이지 마.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아들의 약속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영자는 손자에게 약속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큰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이 오늘 밤에 또 온다고 해요. 뭐라고? 1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큰 돈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영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어? 2억 원이요. 그것도 이번 주 안에. 영자는 그 금액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위험에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영자는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선영이 병원에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연락을 받고 영자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함께 데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선영이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부기는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아,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니. 엄마. 민준이 침대로 달려가서 선영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걱정 많이 시켰지? 미안해. 선영이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선영과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민준을 복도로 보냈습니다. 선영아, 이제 진실을 말해줘. 진우가 나한테 말한 게 정말이야? 어떤 말씀이요? 내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했어.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 진우가 거짓말한 거야?
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져간 게 맞아요. 영자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선영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가져간 거야? 네. 죄송해요, 어머니.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협박할 때마다 진우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영자는 선영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본 건 뭐야? 민준이는 진우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민준이가 본 건 진우 씨가 제가 숨겨둔 돈을 찾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선영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어머니 집에서 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진우 씨한테 말할 용기가 없어서 집안에 숨겨뒀거든요. 그걸 진우 씨가 찾은 거예요. 그럼 진우는 내가 가져온 걸 몰랐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궁하니까 제가 말했죠. 영자는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화를 낸 거구나. 네, 진우 씨가 제가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훔쳤다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왜 진우는 나한테 자기가 가져갔다고 안 하고 내가 가져갔다고 했을까? 선영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가 어머니께 실망시키기 싫어했나 봐요. 저보다는 자기가 어머니께 더 소중하니까. 영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영이 남편을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쓸 각오를 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선영아, 그래도 훔친 건 잘못한 거야.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진우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선영이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진우가 왜? 자존심 때문이었나 봐요. 사업 실패한 것도 부끄러워하고 빚진 것도 창피해했어요. 영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영아, 진우가 너를 때린 거는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진우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폭력은 안 돼. 절대 안 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확실해? 네, 진우 씨가 많이 변했어요. 어제도 와서 계속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영자는 선영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퇴원할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일 퇴원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 어떻게요? 영자는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줄게.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해. 하지만 진우도 반성하고 있고 너도 남편을 위해서 그런 거였잖아. 이제 가족이 다시 평화롭게 살아야지. 선영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진우가 다시는 폭력을 쓰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 네, 약속할게요. 영자는 며느리와 화해를 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돈을 훔친 것은 잘못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화해했어? 네, 할머니.
엄마가 빨리 집에 오고 싶대요. 그래, 내일 집에 갈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영자는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민준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민준이 할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영자는 손자의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약속대로 아들의 빚을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 중 대부분을 써야 했지만 가족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영이 태어난 날, 온 가족이 영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진우는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술도 끊었고 폭력적인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그만해. 앞으로 잘하면 돼. 영자가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돈을 훔친 것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선영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남편을 위해서 한 거잖아.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쁜 아저씨들 안 와요? 그래, 민준아. 이제 안 와. 정말 다행이에요. 무서웠거든요. 민준의 순수한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민준이었다는 것을. 만약 민준이 용기를 내서 경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고마운 사람이 있어. 누구요? 바로 너야. 내가 할머니한테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래, 그 마음이 고마워. 내가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마음 말이야.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우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무서워하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아빠,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민준의 순수한 용서에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큰 소리 내지 않을 거야. 엄마한테도 친절하게 할 거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빠가 약속해. 진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민준이 기쁘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선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은혜라니. 가족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영자의 말에 선영이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군요.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잖아. 영자는 선영을 딸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돈을 훔친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우야, 앞으로 계획이 뭐야? 다시 취업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빌린 돈도 조금씩 갚을 거예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그것보다 가족을 잘 돌봐. 네, 그럴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일로 뭘 배웠니? 진우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맞아. 가족이라는 게 서로 도와주는 거야. 힘들 때 함께 나누는 거고. 어머니, 제가 너무 자존심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가족 사이에 체면이 뭐가 중요해? 영자의 말에 진우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늦어져서 아들 가족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또 와도 돼요? 민준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민준의 밝은 모습을 보니 영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가족을 배웅하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을, 가족은 혈연 관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민준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웃어요. 그래, 다행이네. 아빠도 화 안 내고 착해졌어요. 민준의 말을 들으니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할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민준의 순수한 질문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걱정해 주니까 그렇지. 할머니를 진짜로 사랑해 주니까.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니까요. 할머니도 민준이가 제일 좋아. 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민준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순수한 사랑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어려울 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영자의 가족은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